아버지, 왜 또 오신 거예요? 저희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바쁘다고요? 바쁘다, 바쁘다. 너희들 얼굴 보겠다고 몇 시간을 걸어왔는데 그 말 한마디가 고작이냐? 아버지, 저희도 이제 가정 있고 회사 일도 많아요. 아버지한테만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요. 여유가 없다고? 내가 너희들 키울 땐 여유가 넘쳤겠냐?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너희들 공부시키고 먹이느라 참 한숨 제대로 못 잤다. 그런데 내가 늙어서 너희들 얼굴 보겠다는 게 그렇게 큰 부탁이냐?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건 아버지 선택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저희를 원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김영식 씨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40대 중반의 김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금속 제품을 조립하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기계의 뜨거운 열기와 쇳가루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는 퉁퉁 붓고 온몸이 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의 학비를 위해 시작된 밤낮 없는 일터 생활.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김 씨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학비는 물론 기숙사비까지 한 달에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는 거지. 우리 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나의 행복이야. 그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작업으로 철근을 옮기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에 손이 터지고 여름에는 땀으로 온몸이 젖어도 김 씨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아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가 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마저도 새벽 5시가 되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첫째 아들이 대학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힘을 냈습니다. 둘째 아들 또한 축구 유망주로 대학에 특기생으로 입학했습니다. 훈련비와 용품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김 씨는 그 또한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새로 시작한 택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택배 일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고된 일이었고 특히 김 씨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루는 밤늦게 택배를 배달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고 파스를 붙인 채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단칸방에서 김 씨는 발목을 주무르며 혼잣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아프면 어때? 둘째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야. 한 번은 첫째 아들이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왔을 때 함께 외식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오랜만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다음에 가자. 이번 달엔 좀 빠듯하거든. 실제로는 외식비를 아끼지 않으면 둘째의 훈련비를 못 낼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저녁 집에서 라면을 끓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좋은 거 못 먹는 건 괜찮아. 우리 아들들만 잘 되면 그걸로 좋게. 몸이 무너지던 순간에도 자식을 떠올리며 버틴 아버지. 수년간 이어진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해 김 씨는 50대 후반에 이미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치료를 받을 돈조차 아껴야 한다며요. 약만 몇 개 받아들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내 몸은 좀 망가져도 괜찮다. 내 자식들이 잘 되면 내 산도 성공한 거니까. 이렇게 그는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청춘을 모두 소모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면서도 오로지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모든 고통을 감내했던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김 씨가 60대에 접어들던 어느 해, 그의 아내는 오랜 병마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김 씨 아저씨와 함께 힘든 세월을 버텨온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대느라 연금도 부족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친 끝에 그녀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도 금방 따라가고 싶지만 우리 아들들이 아직 잘 살아가는지 봐야겠지. 아내를 잃은 충격과 그동안의 과로로 인해 김 씨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걷기조차 힘들게 만들었고 심장병과 고혈압 약을 매일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첫째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은 정성껏 아버지를 챙기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자주 들를게요. 아버지 혼자 지내시지 않게 신경 쓸게요. 아빠 몸 아프시면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시간 되는 대로 자주 올게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두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 주는 마음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내가 자식들 덕에 힘이 나는구나.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을 준비하느라 바빠졌고, 둘째 아들은 경기 일정과 해외 전지 훈련을 이유로 점점 연락을 뜸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두세 달에 한 번 연락하는 것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방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화조차도 간단한 안부 묻기에서 끝났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너무 적적해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 회사 일 때문에 출근해야 해서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꼭 갈게요.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둘째야, 아빠가 요즘 몸이 더 안 좋아서 말이다.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아버지 이번 주에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요. 나중에 경기 끝나고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라는 말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홀로 남겨지는 느낌에 괴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그렇겠지. 언젠가는 다시 자신을 찾아줄 거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 희망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아프고 적적한 마음에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대답 대신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바빠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전화드릴게요.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텅 빈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젊었을 때 자식들 위해 다 바쳤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조차 나를 잊어버렸구나. 몇 달 후, 그는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긴 첫째 아들을 찾아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첫째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긴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내가 보고 싶어 찾아왔어. 얼마나 잘 지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단다. 첫째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문 안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방문은 미리 연락 좀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되잖아요. 준비할 게 뭐가 있겠니? 잠깐 이야기나 좀 하자꾸나. 이때 안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밥 먹으려던 참인데. 첫째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만 곤란한 게 아니라 저희도 스트레스가 커요. 아버지 혼자 외로운 건 이해하지만 그걸 저희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스트레스! 내가 내 어릴 적 학비 대느라 밤낮 없이 고생한 건 생각 안 나니?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든 게 내 덕에 생긴 거라고! 첫째 아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게 다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 와서 그 얘기 꺼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제 삶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문은 쾅 닫혔고 김 씨는 허망한 마음에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마음을 다잡고 둘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운동장에서 연습 중인 둘째 아들을 발견하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둘째야, 아빠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둘째 아들은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제발 이런 데 오시면 곤란해요. 여긴 제 직장이에요. 아빠가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요즘 통 소식도 없고 아빠가 너무 외로워서 말이다. 둘째 아들은 주변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쁘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왜 자꾸 저한테 기대려고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때문에 제 생활도 피곤해요. 피곤하다고? 내가 너 어릴 적에 축구용품 사주느라 밥 굶어가며 일했던 건 잊었니? 너한테는 아빠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냐? 둘째 아들은 얼굴을 굳히며 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솔직히 하찮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버지는 늘 과거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때는 고마웠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고마움이 부담으로만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곧바로 등을 돌려 연습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며 텅 빈 마음에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잠시 쉬던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자식들에게 다 주었더니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는 자식들과의 만남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후 김 씨는 삶의 의미를 잃은 듯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였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삶이냐? 하루가 지나도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그는 약에 의존하며 하루를 버티는 삶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그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다 필요 없다.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렇게 김 씨의 시간은 무기력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게 아닌데.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버리면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텅 빈 방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없었구나.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식들 학비를 대려고 자신을 희생했던 시간, 가족을 위해 아프면서도 쉬지 않고 일했던 날들.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외면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 대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그는 그날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셨고, 집으로 돌아와 한때 읽고 싶었지만 미뤘던 책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 등록해 더 많은 책을 빌려보며 지식과 여유를 쌓아갔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며 의사와 상담했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몸 상태를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편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함께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모여 식사를 하며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과거의 상처를 기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거울 앞에 선 김 씨는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니 세상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를 얽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었고, 홀로서도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 활짝 핀 꽃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다. 늦은 나이에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행복을 찾아 다행이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돌보며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그림 강좌에 등록하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선 하나 긋는 것도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차츰 붓을 잡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좌에 새로 등록한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 씨의 또래로 보였으며 조용히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녀가 붓을 정리하던 중 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시는 모습이 정말 차분하고 멋지네요. 처음 뵙는 얼굴인데 새로 오신 건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보려고요. 그날 대화를 계기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정숙이었고 나이도 68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문득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어쩌다 이 동네로 오게 되셨나요? 정숙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살다 보니 너무 외로워져서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내를 잃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받고 한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허물어졌죠. 정숙 씨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숙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김 씨 아저씨와 정숙 씨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강좌가 없는 날에는 함께 시장을 보고 요리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함께 찾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 아저씨는 용기를 내어 정숙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저희가 이렇게 가까워진 지 꽤 되었네요. 정숙 씨와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해요. 우리 조금 더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정숙 씨는 놀란 듯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참 편하네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 줄은 몰랐지만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봄처럼 그들의 관계는 따뜻한 사랑으로 피어났습니다. 이후 김 씨와 정숙 씨는 함께 작은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었고, 이제는 함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김 씨는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참 큰 행운 같아요. 남은 인생은 서로를 위해 살아봅시다. 정숙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통해 삶의 새로운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정숙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녀들에게 기대를 걸거나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행복과 삶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찾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예전처럼 애타게 기다리지 않고 정숙 씨와 함께 작은 여행을 다니거나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도 없고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나도 내 할 일 하며 잘 지내고 있다.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삶에 충실히 살아라. 아버지의 담담한 목소리에 첫째 아들은 의아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어요. 둘째 아들은 우연히 아버지가 정숙 씨와 함께 시장을 보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시네. 저렇게 행복해 보이시는 건 처음인데. 그는 갑작스러운 죄책감과 그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밥 사드릴게요. 시간 괜찮으실 때 말씀해 주세요. 김 씨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밥을 산다니. 이게 웬일이냐. 언제든 내가 편한 날로 하자. 시간이 지나며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행복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명절에는 자녀들이 먼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신경 안 쓰시니까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보고 싶으시더라고요. 둘째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앞으로는 저희도 자주 연락드리고 싶어요. 김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지도 스스로를 희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들은 아버지의 새로운 태도를 존중하며 오히려 그에게 다가오려 노력했습니다. 정숙 씨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즐기던 그는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그는 과거처럼 자녀들에게 매달리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는 한결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랑은 강요나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인정해 줄 때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김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그는 한때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외면과 상처였죠. 그러나 그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고 자신을 사랑하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김 씨가 겪은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의무라고 믿죠. 그러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랑은 결국 한계에 다다릅니다. 김 씨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취미를 즐기며 자신을 아껴주는 시간을 가질 때 그는 비로소 잃었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삶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관계는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며 관심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점점 더 멀어졌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가 자녀들에게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만의 삶에 집중했을 때 자녀들이 먼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관계는 강요하거나 집착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인정해 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의무감에 얽매이기보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나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며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음이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아내를 잃고 자녀들에게 외면당하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정숙 씨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늦었다고 느끼시나요? 이미 지나간 시간들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김 씨처럼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혼자라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마무리하며요. 김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다가 상처를 받는 모습, 관계에 얽매여 불행을 느끼는 모습,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김 씨처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관계를 내려놓으며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러면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결국엔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